지구 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 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 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 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로 저희 코너에 오신 다경쌤. 다경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새로 기후시민백과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코너에 출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자꾸 모든 코너에 새롭게만 출연하고 네. 없어지고 있어요. 약간 마이너스의 손이신가요? 죄송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연호쌤이랑 윤탁쌤이 함께하는 이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코너에 새롭게 출연을 했다가 개편이 돼서 네. 그 코너가 이제 그린 뉴딜 한라인과 합쳐지고 네. 사라졌습니다. 약간 네. 팟캐스트의 주호민 같은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꼭 네. 살아남자. 이런 장수하자. 마음을 가지고. 네. 다경쌤 너무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 아쉽지만 저희랑 같이 해주셨던 김지우 선생님께서는 다른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김지우 선생님은 이제 하차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잠시 하차라고 쓰고 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우쌤도 오늘 같이 인사하려고 그죠. 네, 오늘 녹음도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우쌤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할 뻔했네요. 조심하세요. 네. 잠시 지우쌤이 하차하시는 동안 남기고 간 메시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된 시민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소개드릴 수 있어서 기뻤는데요. 새로운 기후시민백과 코너를 맛깔나게 이끌어 주실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우쌤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네. 또 저희가 초대할 수 있기를 그렇죠. 기대하면서 다음에는 게스트로 여기에 모시는 걸로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댓글 소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팟빵에서 된 사람 되기님께서 이제 처음 저희가 지난주에 오디오 드라마를 그렇죠. 시작했죠.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 아주 감사한 평가를 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재미있어요. 새로운 시도 오디오 드라마. 목소리 연기 참 잘하시네요. 모두 대학 때 연극 동아리 하셨나봐요. 물론 내용도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네요. 진짜 쌤들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연기 진짜. 진짜요? 네, 할리우드 진출하셔야 될 것 같고. 발리우드 이런 거 아니에요? 발리우드. 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언급하신 법륜스님 정토회도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플라스틱, 비닐 사용 최소화, 포장 시 4그릇 가져가기 등의 환경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좋은 방송 만드시려는 노력에 큰 박수 보냅니다. 참, 오늘은 되도록 외국어 아닌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려는 노력도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네. 된 사람 되기는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말 진심 어린 댓글이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유튜브 댓글도 좀 달렸다고요? 네,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달린 것도 처음이네요.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LYJYSJ85 님께서 그린피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로하니님께서도 이번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중꺽마 알바임 가보자고 다 튀어나와서 크게 웃었습니다. 출연진 분들 영한데 완전 MG인데요. 다음 방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죠. 진짜. 그쵸. 저희가 완전 영해 보이려고 음. 많이 노력했는데 MG처럼 보인다니 다행입니다. 네. 알아주시니 또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모두 유튜브에서도 최근 있었던 팟캐스트 중에서 가장 핫했던 반응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새롭게 시도한 포맷이었는데도 이렇게 네. 좀 반응을 해주셔서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네. 저희가 앞으로 더 좀 재밌는 사연으로 네. 좀 소개해드리고 좀 그쵸.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 풀어나가면 네. 많이들 반응해주실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오디오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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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 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오디오 드라마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사연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오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사연 중에 공감이 되는 사연이나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저희가 받고 있죠?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아무 플랫폼이나 됩니다. 저희 PD님이 어디에 쓰셨든 다 찾아내기 때문에 네. 편한 곳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gkr@greenpeace.org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MSG를 팍팍 넣어서 드라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연 완전 환영하고요. 저희 오늘도 또 재밌는 드라마 준비해봤는데 가볼까요? 가보자고. 최근 해외여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스물스물 해외로 여행을 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올해는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장소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기후야, 우리 5월달에 여행 가는 건 맞지? 야, 그럼 지금부터 빨리 티켓 끊어야 돼. 그래. 우리 어디로 갈까? 야, 미국 어때? 나 할리우드 완전 가보고 싶어. 톰 크루즈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보러 가자. 미국? 미국은 좀 너무 멀지 않아?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 그럼 뭐 딴 데 가지 뭐. 야, 그럼 유럽은 어때? 나 뮤지컬 완전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영국 가서 호그와트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오자. 그 9화 4분의 3 승강작은 꼭 가봐야 된대. 런던 아이에서 사진도 찍고. 야, 노팅힐도 가볼까? 완전 재밌겠지? 영국 좋지. 근데 영국도 좀 너무. 에? 야, 반응이 왜 이래? 그럼 뭐 코타키나 발로 갈래? 야, 거기 요즘 휴양지로 최고래. 아니면 동남아 다낭? 방콕 가서 쇼핑해도 좋겠다. 마사지도 받고. 야, 아니면 대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까? 완전 두근두근두근두근. 야, 뭐야? 왜 이렇게 반응이 미적지근해? 너 진짜 가고 싶은 거 맞아? 맞지. 근데 일단 생각 좀 더 해보자. 정말 지지배. 알았어. 그럼 생각해보고 연락 줘. 해외여행 가고는 싶은데 비행기 탄소 배출 괜찮을까? 막상 가려고 하니까 걱정되네. 배로 가지 않는 이상 탄소 배출 안 하긴 어려울 텐데. 그렇다고 또 몇 년 동안 미뤄온 해외여행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저희 첫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쌤들? 너무 공감이 가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진짜요? 고민들은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맞아요. 요즘에 또 활발하게 또 지금 해외여행 네. 붐이 맞아요. 또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지나고. 맞아요. 근데 또 음. 요즘에 여행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비행기 값도 많이 오르고 숙소 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유명했던 여행지도 가면은 한국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한국 분들이 정말 그쵸. 여행을 좋아하시긴 그쵸. 하는 것 그리고 같은데. 또 발빠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좋은 곳 가려고 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핫한 곳에서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행이라는 게 교통수단 중에서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단인 거는 또 맞다 보니까 네. 또 기후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정말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쌤들은 뭐 어디 계획하시는 데 있으신가요? 국내 정도는 어떨까? 네, 음. 너무 멀리까진. 근데 또 그쵸. 참 이게 이 죄책감과 이 그렇죠. 기후를 또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반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이 용어를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플리그스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웨덴어인데 무슨 뜻인가요? 플리그스캄. 네,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플라이트 쉐임. 그래서 비행기로 여행하는 거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생겨나면서
스웨덴에서도 이 플리그스캄 운동이 시작이 돼서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쓰자. 요런 이제 내용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항공업계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활발한 다시 재개를 하는 와중에 있지만 이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는 피할 수 없지 않나. 그쵸.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네, 섬나라에 섬나라에 가깝죠. 붙다 보니까 음. 아까 저희가 뭐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이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나요? 네,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1km를 이동할 때 이제 탄소 배출이 각 교통수단마다 어떻게 달라지나를 봤더니 비행기가 이제 285g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버스가 68g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55g, 기차는 가장 적은 14g 이렇게 순위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탄소 배출이 월등히 많은 이동 수단인 거는 확실하고요. 뭐 단순 비교를 하자면 비행기 탄소 배출량이 기차의 20배 가량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비행기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다는 건 확실한데 네. 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국내를 왔다 갔다 하는 국내선을 제한하는 법들은 좀 오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느 네. 나라인가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비행기 탑승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이 이제 오. 발동이 되고 있고 기차를 타고 2시간 반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비행기를 아예 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네. 기후와 보건 법안이라고 해서 이것이 오. 2021년 5월에 하원을 통과했고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인데 2035년까지 국내선 항공을 모두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혔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2020년 직선 거리가 약 250km인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 그리고 서부의 짤츠부르크 사이의 항공편을 폐지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철도 직통 열차를 증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외를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죠. 국내에서만큼은 비행기를 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시간 반 정도라고 아까 프랑스에서 그 국내선을 폐지했을 때 기준이 2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KTX로 2시간 반 정도 거리면은 서울 부산 정도 서울 부산 된다고 볼 수 정도 있죠. 네, 서울 부산 정도 되는 거리들은 이제 모두 다 국내선이 없고 기차로 이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유럽도 기차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아는 분에게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리적 요건 때문에 네. 철도를 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외국으로 출장을 나갈 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박 며칠을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네. 그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동할 때 그런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동을 해서 회의를 참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네, 부산에 갈 때 음. 보통 요즘에는 비행기도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저도 뭔가 돈을 절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어가지고 한번 무궁화호를 타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도전 정신. 네. 네. 그래서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진짜 한 5시간, 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엉덩이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기차가 주는 그 낭만이 있나요? 네, 그게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서 잘 즐겼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국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면 좀 더 여행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고 네. 이동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여행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시간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찾아보니까 매년 이제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 이제 옥스팜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내놓은 탄소 불평등 보고서 이거를 봤더니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이제 하늘길의 어떤 이런 여행을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세계 인구의 4%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네. 한 번도 밖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런 거를 비행기를 아예 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뿜는 탄소 배출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좀 더 탄소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후에 좀 악당으로 이렇게 네. 비행기를 타고 다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진짜 소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코로나 당시에 되게 좀 어떤 소식을 듣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거는 네. 그냥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그냥 맞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네네. 그냥 이륙했다가 그렇죠. 그 위에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 착륙하는 그런 서비스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런 네. 뭐라고 있었어요. 하죠? 패키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그냥 쇼핑하고 비행기 그렇죠. 안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음. 심각한 좀 낭비? 음. 탄소의 낭비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약간 비행기가 주는 쾌감이 로망이나, 있죠. 네, 네.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탄소 배출을 조금 많이 네. 하는 비행기는 좀 자제하고 맞아요. 철도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영국 밴드죠. 그 콜드플레이가 네. 사실은 약간 지속 가능한 콘서트를 하겠다 이러면서 맞아요. 네, 이제 비행기 이용을 최소화하고 오. 네, 육로로 이동을 주로 많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비행기를 타야 될 때는 네. 가장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음. 방법으로 이렇게 투어를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인 분이 앞장서 주시니까 또 그쵸. 더 맞아요. 좋네요. 그렇죠. 이런 영향력이 또 많은 분들에게도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란지는 모르겠지만 스카이 스캐너 아시나요, 쌤들? 압니다. 네네. 어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네. 뭐 항상 그 항공권 예약할 때 쓰는 맞아요. 네. 그 어플인데 거기서도 어쨌든 저탄소 음. 인증 마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운행 맞아요. 비행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탄소를 좀 더 적게 배출하는 그런 비행기를 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옵션 같은 것들을 최대한 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여행은 즐겁게 가되 탄소는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네. 고민하면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민 사연자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제 말은 뭔가 해외여행을 너무 오랫동안 안 다녀오셨으면 이제 한 번쯤 다녀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고려를 하는 네. 것은 필요하다라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콜드플레이의 얘기 해주셨는데 리더 크리스 마틴이 이제 BBC와의 했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어로 해주시나요? 아니요. 세계를 여행하는 특권을 갖고 싶다면 우리가 모두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멋지네요. 여러분들께 좀 고민의 해결이 네. 되셨기를 가사 같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기후. 그런데 막상 입을 옷이 없어 인터넷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려니까 옷이 마땅한 게 없네. 인터넷 한번 또 볼까? 이거 원피스 이쁘다. 이거 장바구니에 넣어야지. 이것도 넣어야지. 이 나시도 완전 이쁘다. 가서 이거 입고 인스타 갬성 사진 찍으면 반응 장난 아닐 듯. 맞다. 거기 가서 수영도 해야 되니까 수영복도 사야지. 예쁜 수영복 사이트 어딨더라? 뭐해? 응? 나 인쇼하지. 또 사? 진짜 그만 좀 사. 저기 지금 갖다 버릴 옷이 한가득 쌓였는데요. 입지도 않을 걸 왜 사? 안 입긴 다 입거든. 좀 질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입을 뿐이지. 여기 있는 운동화들은 뭐야? 저거 몇 번 신었어? 저거는 작년에 좀 신었는데 작년에 유행하던 어글리 운동화라서 이젠 못 신어. 이 패딩은? 이것도 산절 맞는 거 아니야? 이건 좀 너무 길어가지고 요즘엔 쇼패딩이 유행이라고. 진짜 무슨 지속 가능한 소비가 어쩌고 뭐 재활용 플라스틱 어쩌고 하더니 남동생의 말을 듣고 옷장을 보니 정말 한철 지나면 못 입는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지난달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노력한다고 서명했던 제 자신이 생각났죠. 지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지만 막상 지출이 걱정돼서 비싼 옷은 못 사겠고
싼 옷을 여러 개 사니 질이 금방 안 좋아져 또 새로 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안 좋은 쇼핑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아. 저의 뭔가 20대 초반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지금 제 모습을 아, 보고 정말요? 약간 반영이 되고. 아, 네네. 또 이제 또 정말 패션이라는 게 네.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말처럼 정말 빠르게 음. 유행에 따라서 계속 이제 생산되고 값싸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의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좀 따라가 보려 하면 맞아요. 어느새 전 뒤쳐져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패션의 세계는 너무 힘든데. 근데 이게 음. 정말 그 싸고 질 안 좋고 그런 의류들을 몇 번 사본 결과 이게 정말로 보풀도 많이 일고 금방 유행도 지나고 이래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언제부턴가 좀 질 좋고 가격이 좀 괜찮은 옷을 사야지 이러면서 브랜드 옷을 샀는데 네. 그러면서 브랜드 옷을 또 많이 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아. 거죠. 좀 큰 부작용이네요. 네. 네. 성장이 되고 있군요. 네, 지금 완전 탕진하고 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 역할을 맡으면서 네. 한 번도 누나라고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제 동생을 보는 것과 같은 아. 감정에 몰입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음. 제 동생도 20대 초반에 네. 이렇게 항상 옷을 사는데 항상 옷이 또 오는 약간 그런 기현상을 발견하고 정말 어떻게 된 건가 약간 이게 되게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여동생들 하는 말 있잖아요. 옷장 열었는데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 그건 저희 엄마도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해요. 뭐 유엔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하고 이게 항공과 해운 분야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패스트 패션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어쨌든 이게 자연 소재도 있지만 어쨌든 플라스틱을 그렇죠. 사용해가지고 만든 옷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 연료 때문에 탄소 배출도 문제가 되고 요 옷들이 이제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 되고 그렇죠.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최근 제가 다큐멘터리 어느 것에서 봤는데요. 네. 네. 이 저희가 버리는 많은 옷들을 외국으로 막 보내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다 입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입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소수다 보니까 나머지가 그냥 바다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연에 버려지고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모습이 소 있잖아요. 소. 네. 소가 옷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아마 KBS 거기서 헌옷 먹는 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나왔던 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그 방송이었던 걸로 저도 환경 스페셜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플라스틱 조각을 그쵸. 맞아요. 우리 소가 먹고 있고 그 소 고기는 또 누구의 입으로 갈까요? 그러게요.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옷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소비자에게도 물론 의식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패스트 패션을 이끌고 가는 그 산업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한 번 입고 심지어는 버리는 그런 네. 옷의 문화를 계속 조장하는 그런 업계에서도 계속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의 그런 고민을 더 깊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예전에 또 냈던 보고서 중에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네. 7,00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는 32.5kg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보고서로 나왔어가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네. 정말 뭐 청바지 솔직히 한 벌만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저 지금만 네. 해도 저도 한 3-4개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 양호한 쏘고신데요? 건데요. 네, 괜찮죠? 정말. 네. 감사합니다. 브랜드로 새내기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브랜드 아니고요. 네. 청바지는 뭐 지오다노 이런 거 지오다노.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청바지뿐만 아니고 뭐 티셔츠를 만드는 것도 뭐 양말을 만드는 것도 모든 옷을 만드는데 또 굉장히 많은 물이 또 같이 들어가고 탄소가 배출되고 네.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러면 뭐 벗고 다니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저희가 자동차 같은 걸 얘기할 때도
뭐 무조건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쵸. 네, 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소비는 뭔가를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네. 관점에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지속 가능하게 옷을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쌤들? 어디 보자. 저희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도 네. 소개했었던 그 맞아요. 다시 입다 연구소? 아.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도 빈티지 옷 그 페이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빈티지 옷 상태가 좋은 것들을 네. 이제 조금 저렴하게 파는 네. 거죠. 근데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스타일도 음. 굉장히 세련됐고 그래서 저도 한 2-3개 정도 사 입었습니다. 계속 사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은 아니죠? 아이, 네. 빈티지잖아요. 네,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그 기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패션에 남다른 자기만의 그 철학이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네. 딱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패스트 패션에서 옷을 사지 않는데요. 오. 오히려 중고 소비를 더 많이 한대요. 아, 그러니까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은 네. 이 빠른 유행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아예 왜냐?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내 체형을 알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알고 내가 네. 원하는 소재를 알기 때문에 오. 딱 자기만의 시그니처 딱 룩이 있는 그쵸. 거죠. 스티븐 잡스처럼. 아. 그 사람도 딱 몇 벌 가지고 이제 그쵸. 단벌 신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 스타일을 알고 딱 그 나만의 그걸 완성할 때 이 네. 패션의 그 빠르게 돌아가는 유행에서 자유할 수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도 네. 그 패션에 전문 종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동묘 가서 옷 사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동대문 가서 이제 음. 그 아주머니들이 네.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 킵을 해놓으시나 봐요. 아. 이제 그거 가서 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남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돼 하는 그런 유행을 쫓아가려는 그런 심리에서 좀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옷은 뭔지를 좀 중고 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시도를 그쵸. 해보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보일 거고 내가 특별히 입었을 때 정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도 보일 테니까 조금 더 이런 빠르게 소비되는 패션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옷을 또 사고 그러면은 이제 금방 버리지 말고 오래오래 잘 관리해서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쇼핑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24세 사이의 청소년 중 5분의 2 이상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 것으로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온라인 쇼핑이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옷 사고 싶으면 뭐 동대문 나가서 사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어 있다 네. 보니까 또 많이 사고 그리고 또 뭐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이런 데서 막 옷을 너무 바꿔서 입으면서 나오는 컨텐츠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청소년들한테 영향도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무신사 냄새라는 말 아시나요? 아니요. 저 몰라요. 저 우신사는 아는데. 아, 진짜 요즘 네. 약간 핫한 인기 네. 유행어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요즘 무신사 냄새라고 어. 이런 SPA 브랜드나 이런 유행에 되게 따라가는 아. 사람들이 무신사에서 옷을 많이 사다 보니까 아. 무신사 스타일의 옷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군요. 네, 요새 그래서 MZ 세대들이 막 입는 옷들을 가지고 음. 무신사 냄새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주현영 씨가 네, 그 얘기 맞아요. 해가지고. SNS에서 한번 그래요? 그렇게 네. 소개가 된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유행을 쫓고 요러는 것 자체가 네. 또 다른 소비라든지 또 다른 패션을 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본인만의 컬러를 좀 찾아보는 게 맞아요. 네. 중요하지 한스 않나 쌤은 생각합니다. 어떤 독보적인 스타일을 갖고 계신가요? 저요? 네. 저는 전 한쌤 사실 스타일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저는 사실 예전에는 마크 저커버그에 좀 꽂혀가지고 옛날에 아까 단벌 신사 얘기하셨잖아요. 오. 마크 저커버그도 예전에 그 H&M 후드티만 입었었대요. 오. 왜냐면 옷 갈아입는 시간이 아깝고 옷 맞아요. 들었어요. 다른 옷 다른 무슨 옷을 입을지 생각하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JYP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거에 약간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입었었다가 실패를 했죠. 왜요? 네. 아,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네.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근데 여기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네, 비슷한 걸로 돌려입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저 클 때만 해도 저는 사실 뭐 교복도 물려 입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좀 수선해서 입고 좀 네. 제 팔이 좀 유독 길어요. 긴팔 원숭이처럼. 어. 그러면 좀 이렇게 더 내려서 수선도 음.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수선을 내 옷을 수선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안 맞네 버려. 온라인 쇼핑했는데 안 맞네 환불하기 귀찮아 버려. 뭐 이런 맞아요. 식의 너무 그냥 쉽게. 그래서 좀 고쳐도 입어보고 리폼도 해보고 그런 좀 내 옷에 애착을 좀 가져보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옷을 수선하거나 그걸 하는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냥 다른 옷을 사거나 이런 그쵸. 시간이나 돈이 더 빠른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저는 제 옷을 수선해서 강아지 옷을 만든 적은 있어요. 어, 네, 그것도 괜찮죠? 그거 너무 좋은 것 좋은데요. 같아요. 네. 네. 강아지 옷도 많이 팔더라고요. 백화점 가보니까. 맞아요. 아, 요즘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종류별로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식으로 좀, 네, 강아지 옷까지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 누나는 네. 좀 소비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여행 가서도 있는 옷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이리저리 잘 코디해보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수영복 얘기도 했는데 정말로 수영복이 여자들이 한 번 입고 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것도 다 좀 신경을 쓰셔서 쇼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 다시 입다 연구소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여행지에 온 친구와 기후, 여행 가서 전기차를 빌리기로 하였는데요.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처음 타보는데 야, 완전 신기하다. 그지? 그리고 이거 전기로 가는 거라서 온실가스도 안 나온다고. 야, 근데 뭐 그 전기도 석탄 발전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긴 하잖아. 야, 그래도 뭐 요즘 불도 엄청 나고 그런다며? 아니야, 그거 내연기관차가 더 불이 많이 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 뉴스 많이 봤거든? 이거 뭐 충전하다가 물에 닿으면 막 하고 감전되는 거 아니야? 야, 완전 무서워. 야, 우리 그냥 전기차 말고 딴 걸 바꾸면 안 돼? 아니라니까, 그거 너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전기차가 유지비도 더 싸다고. 야, 너 테슬라 주식 샀어? 왜 그래 진짜? 여러 가지 썰이 무성하면서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전기차. 전기차는 지금 시기상조일까요?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또 차 바꿔야 되는 분들이 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그쵸. 네, 저 또한 또 고민을 하고 있네요. 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좀 오래 탔어요. 그래서 바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 네, 이제 또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시고. 그럼요. 네, 고려 대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쌤들은 그렇다면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하신 아.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한스 그렇게- 쌤께서 쌤 그렇게 구매하셨군요. 또 이제 모든 네.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된. 네 전기차 네. 주인 실제로 타보니까 어떠세요?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조용하고, 음. 저는 솔직히 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이 운행을 할 경우에 전기차가 어쨌든 초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뭐 산 이유가 꼭 유지 관리 때문은 아니었고, 조용하다는 것도 있고, 그 깔끔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아유, 갑자기 또 제 얘기 하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우세요. 쌤 자랑 좀 해주세요. 다 할부입니다. 네. 에이, 지금 그래도. 이 고금리 시대에 산을 산 게 약간 맞나 약간 이런 고민도 들지만, 근데 약간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듣긴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가끔씩 제 친구들이 그 전기차 화재난 유튜브 같은 거 갑자기 틱틱 보내고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 전기차 가짜뉴스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은 바로바로 아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막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이 엄청 확 나거나 네. 불이 뭐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식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도 어. 분명히 화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뿐인데 그렇죠. 이제 전기차가 화재가 난 거를 이렇게 언론에서 막 계속 내보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거, 그렇게 그쵸. 보이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몇 실제, 대당 몇 네. 대가 화재가 난다 이걸 따져봤을 때는 내연기관차가 훨씬 많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팩트이고. 뭐 전기차가 폭발했다. 네. 이런 거는 나온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전기차가 폭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네. 전기차는 약간 전기 에너지를 갖고는 있지만 이게 뭔가 폭발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분출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기차는 폭발하진 않지만 오래 탄다. 네. 그것이 조금 요즘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소방관 분들이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훈련도 하고 있고 뭐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충전소는 네. 뭐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그건 그쵸. 어떤가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부족하다면 충분히 부족하고 아직 더 덜 깔려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저희 어쨌든 아이폰도 충전하기 위해서는 집에도 한 개 있고 회사에도 한 개 있고 맞아요. 방에도 한 개 있고 침대도 한 개 있고 이러면 얼마나 그건 좋지.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이러면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 일단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집에 하나, 회사에 하나, 집밥, 회사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바로 근처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주민센터. 주민센터도 또 바뀌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요 주민센터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이용하신다면은 이렇게 충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고요. 전기차 유저한테 들으니까 네. 귀에 쏙쏙 꽂히고 신뢰감이 100%입니다. 예, 신뢰감이 지금. 막 생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아까 뭐 감전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감전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어가지고 다 이런 방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전기차 구매하면 정부랑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보조금 때문에 제가 작년에 좀 무리해서 샀는데 네. 어쨌든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 네, 보조금 네. 혜택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꿀입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자동차세가 1년에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고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 아무래도 어. 환경에 또 친화적이다 맞죠. 보니까 세금 친환경 자체가 좀, 네. 정은쌤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눈이 막 그쵸. 초록초록하고 막 세제 지금 혜택이 잠이 싹 살아나는.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행 좋아하시고 이런다고 하면은 그런 톨비라든지 공영 주차장 이런 것도 다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반값이라는 거. 정말요? 아니 제가 오늘 네. 저희 그 캠페이너 선생님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네 안 그래도 오전에 제가 외부 업무를 하고 올 때 차를 이제 타고 왔어요. 오셨구나. 네. 전기차를. 네. 근데 이제 주차장을 나오시면서 전기차 할인 되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시는데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기- 또 할인 네. 팁도 있다는 거. 뭔가 멤버십 그런 느낌이 네, 나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타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되게 친구가 좋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네. 그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석탄 발전으로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석탄 발전도 있고 네.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도 있고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도 있고 가스 근데- 발전으로 만든 전기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제가 그렇죠. 이 이야기가 사실 너무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그린피스에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자동차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음. 전기차가 제일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똑같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오히려 만드는데 그 석탄 발전이 더 많이 들고 네. 그렇다.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네.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아. 회사에 와서 바로 한스 쌤과 네. 또 우리 저기 자동차 자동차 캠페이너 캠페이너 네. 에린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여쭤봤죠. 그렇죠. 맞아요. 하소연을 하는 거를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에린 쌤께서 그럴 네. 땐 우리 홈페이지 블로그를 봐라. 거기 다 나와 있다. 네. 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봤더니 네. 그 정확히 총 드는 비용 있잖아요. 화석 연료가 맞나요? 제가 이제 아니죠. 블로그를 읽어드릴게요. 아직 화석 반 연료가- 살짝 아쉬운 것 같네요. 그렇죠. 전 세계 발전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이 화석 연료의 비율이 73.5%.
그러니까 한 4분의 3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4분의 3은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에서 온다. 네. 그쵸? 이게 맞죠. 하지만 전기차에 쓰이는 전기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깨끗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뭐다? 맞다.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전기차가 이제 시동을 걸 때 어떠한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렇죠. 운행 중에는 어떠한 그렇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죠. 네, 저희가 주행을 오늘 제가 전기차를 처음 시승했지만 이렇게 매연을 내뿜지 않는 차들로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동력을 얻는 디젤과 가솔린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얻기 때문에 달리는 내내 나오죠. 네,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데 이 전기차는 일단 여기서 자유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전기차가 전기 충전을 할 때 쓰는 그런 에너지는 더 깨끗한 것에서부터 더 올게 될 거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전기차가 또 기존 차보다 훨씬 좋은 이유, 바로 훨씬 좋은 연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인데 네. 기존 차량과 다르게 기름을 아예 쓰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전쟁 나고 뭐 하고 하면서 기름값 막 오르고 할 때도 맞아요. 저도 되게 또 한 번 느꼈지만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타는 것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데,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는데 분명히 해답이 된다. 네,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정말 많은 무수한 루머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라는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정확한 정보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면 그렇게 불신을 하지 않고 전기차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계가 흘러가는 그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전기차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서 이제 많은 나라, 유럽 이런 나라에서 더 활발하게 지금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라는 것도 이제 현실화가 점점 되고 그렇죠. 있고. 지금 여러 네. 국가에서 네.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 버스도 많이 점점 운행되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시민들도 함께 이렇게 전기 자동차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을 듣고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 더 궁금해요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 캠페이너를 모시고 네, 아주 네, 진중한 Q&A 네. 시간을 네, 딥하게 아주 그냥 가져보려니까 네, 네.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왠지 한 에피소드로는 짧을 것 같은. 네, 네. 한 편을 전기차 드라마로 한번 얘기를 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쌤들 오늘 두 번째 드라마 에피소드였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녹음을 했는데 정말 환경 문제가 진짜 일상 가까이에 있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이런 할 얘기도 정말 많아지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우, 저희 다경쌤이 또 그쵸. 연기 디렉팅까지 저희가 또 해주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연출 디렉팅을 선생님이. 열심히 네. 하는데 네. 연출도 해주시고 실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아, 저희가 아닙니다.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또 에피소드에서 또 멋진 연기 기대하겠고요. 저도 오늘 얘기 나누면서 진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 사연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또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지만, 그래서 내 선택이 또 내 삶을 만드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지구의 또 미래를 좌우하는. 너무 멀리 갔나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 포부 너무 좋습니다. 심오해졌나요? 아, 지금 아니에요. 캠페이너였습니다. 그런 걸 또 생각했을 때 요런 작은 하나하나 옷 소비 하나 뭐 이런 거 여행 하나 작게 올바른 우리가 좀 선택을 해 나갈 때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네요. 네. 네, 한스 쌤 저도 어떠셨나요? 진짜 음.
너무 우리 주변에 이런 기후나 환경 문제들이 정말 도처에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여기서 아까 지금 정은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관련된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오디오 드라마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스쌤, 정은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